자, 계산문제 11 학습 10회입니다. 대출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계산, 요걸 좀 공부할 건데,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예전에 우리 공부한 거 한번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0,000원을 빌렸다. 10,000원을 빌렸을 때, 여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두 가지. 계산 문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을 빌렸을 때. 얘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얘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얘는 이제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금이 예컨대 10,000원이라면 매년 말에 갚는다면 2,500원씩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2,500원씩. 여기도 얼마예요? 2,500원씩.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자는 항상 어디에 붙는다고요? 예, 갚지 않고 남아있는 잔금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는 갚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10%라면 1,000원의 이자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1,000원.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7,500원 남아있네요. 7,500원에 대한 이자 750원. 이렇게 이자가 붙는 겁니다. 3년째 된 해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5,000원 남았네요. 500원 이자, 250원 이렇게 해서 다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는 거죠. 요 때는 10,000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오는데 10,000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3,155원씩 나옵니다. 근데 얘는 합치면 3,500원이죠. 그러니까 3,155원이니까 얘보다는 좀 작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다. 얘는 3,155원씩입니다. 약간 좀 크네요. 비교하려니까. 이만큼, 이게 전부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3,155원씩. 얘도 얼마라고요? 3,155원씩.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원금하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금이자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는 거니까. 자, 이걸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첫 해는 갚은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한 10% 이자가 붙는 겁니다. 1,000원. 나머지는요, 3,150원에서 요거 빼니까 2,155원이죠. 편의상 이거 좀 크게 그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7,845원 남았네요. 7,845원에 대한 이자 785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요, 2,370원. 요게 바로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3년째 해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원금 균등 상환에 대한 문제이고, 2번이, 죄송합니다. 1번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문제이고, 2번, 3번이 원금 균등 상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이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은 했네요. 그러면 매년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3억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저당 상수. 자, 저당 상수는 주어져 있죠? 저당 상수는 0.0944 주어져 있네요. 0.0944. 곱하면 됩니다. 곱하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28320,000. 28320,000. 2,832만 원이라는 얘기죠. 요게 바로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됩니다. 그러면 첫 해니까 항상 먼저 이자를 먼저 계산하면 나머지는 다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해니까 갚은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3억 전체에 대해서 이자율이 7%라고 했죠. 7%, 37에 21이네요. 2,1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2,100만 원 뺀 732만 원 있죠? 요게 바로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732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번.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 연이자율 5% 5년간 매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경우에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자, 10년 동안 매년 상환 조건으로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2번은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매년 갚기로 했으니까 매년. 자, 이쪽에다 좀 하겠습니다. 2번을 여기다 한번 계산한다면 얘는 원금 따로 계산하고 이자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계산해 볼게요. 원금은 2,400만 원 빌렸죠? 2,400만 원 빌렸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죠? 10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매기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원금액은 얼마예요? 240만 원이 되겠네요. 매년 240만 원. 이자는 이자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첫 해죠. 첫 해니까 이 갚은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 첫 해니까 2,400만 원. 2,400만 원 곱하기 몇 %예요? 5% 해주면 되겠네요. 첫 해니까. 자, 5% 이렇게 해주면 얼마냐면 120만 원 나올 겁니다. 120만 원. 그러면 합치니까 요거랑 합치니까 360만 원. 요게 정답입니다. 360만 원이 바로 원리금 합계액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둘이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매년 말에 갚기로 했고 얘는요 매월 갚기로 한 겁니다. 매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원금 따로 계산하고 얘는요 이자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자, 원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답니다. 매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경우에 첫 해 달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자, 그럼 2,4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은 그 매월 갚기로 했죠. 그러면 자, 10년이면 그 한 달 1년은 몇 달로 돼 있어요? 12개월로 돼 있죠. 12개월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20개월 동안 갚기로 한 거 아닙니까? 120개월 동안 매달.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20만 원 나옵니다. 2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요, 2,400만 원에 대해서 첫 달이죠, 첫 달. 그러니까, 자, 이자율은 몇 %예요? 여기 5%라고 했죠, 5%. 이 5%는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연이자니까 이건 매월이니까 12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월이자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05 나누기 12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12만 원 나올 겁니다. 12만 원 이렇게 10만 원이 되겠네요. 10만 원. 1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합치니까 3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몇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저당상수 곱한 다음에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을 계산한 다음에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얘는요 원금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자, 어디 개발론 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